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타 왔는데, 수능 과탐2 응시하면 화학1 응시 가산점을 받나요? 그래가, 제가 이제 이거 찾는다고 오늘 한 4시간 했는데, 찾긴 찾았는데 다 못 찾았어요. 더 있을 건데, 최대한 찾은 게 작년 거 비교해보니까, 한양대가 2를 치면 표준점 3%를 가산점을 줘요. 화원 아니고 화2를 치면. 서울과학기술대가 3%. 동국대 경주의예과만, 일반과 말고 5%. 나머지 작년에 있었던 한 대학에 10개 정도 있던데, 동아대도 없어졌어요, 의예과. 이게 다 없어졌고,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요 3개. 더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없던 걸 만든 대학이 없다 치면 이게 3개가 거의 다지 않을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까지는 다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정시 무엇을 준비할까요? 뭐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죠? 2개 다 해야 되고, 수시학과, 영시학과면 수시 해보고, 실패하면 정시 가야죠. 정시가 40%잖아요. 40%이지만 수시도 60%잖아요. 수시 때 수능 잘하는 아이가 내신도 기본적으로는 하는 거죠. 그죠? 정시 때 근데 제가 재학생들은 참 어려운 게, 제가 이 자료는 못 실었는데, 정시 때는 주로 합격한 아이들이 재수생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하고 주요 12개 대학을 조사했는데, 재수생 더하기 N수생, N수생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N수생의 합격비율이 65%예요, 정시 때. 그러면 40명 중에 65%면 따가면 10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는 60명 있잖아요. 물론 수시 때 재수생이 있겠지만 미비하잖아요. 최소 50명이잖아요. 50대 10을 어떻게 해요? 재수생이 없을 가능성 없잖아요. 있을 거니까. 그래서 수시 때, 근데 수시 원서 쓸 때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정시를 봐야죠. 정시 때 100%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 때 쓸 아이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정시 때 갈랑말랑 하면 수시 때 쓰겠죠. 정시 성적을 봐야 되는 정시 성적은 수능을 쳐봐야 아는 거고. 그럼 우리 뭘 보고 판단해요? 6월, 9월 모의고사. 평가니까 그걸 보면 재수생이 다 들어오잖아요. 덜 들어와요. 6월 달에 재수생이 5만 명이고 9월 달에 한 8만이고 수능 때는 14만, 15만이에요. 점점 늘어요. 그럼 우리 아이 수능 성적은 모의사보다 점점 떨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재학생은 언제? 수시 때. 충분히 해보고 안 될 때 정시. 이렇게 가야 되죠. 우리 학생 그런 애 있어요. 엄마 나 내신 배려서 정시를 준비할래. 빡시게 할래. 힘들죠. 안에 더 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수시 때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시를 노리는 것도 충분하다. 약대를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던데, 지금 혹시 우리 2학년들 대학 어떻게 가는가는 대학교에 다 올라와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가면 2022학년도 전형 계획안이 다 올라와 있어요. 어떤 전형으로 몇 명 뽑는다? 뭐 예를 들면 뭐 중앙대, 약대에서 교과 몇 명, 종합 몇 명, 뭐 다 정해져 있어요. 최저학력은 얼마다, 언제 면접이다, 이 정도까지. 다 있는데 그걸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꼭 들어가서 보시고, 약대는 전국에 37개가 있는데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36개가 이제 넘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편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2학년부터죠. 고3 아이들은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지금 바로 가려고 하니까 약대가 없고, 그래서 재수하던가 아니면 들어가서 편입해야 되는데 편입도 1년밖에 기회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2학년은 그런 고민은 없는 상황이죠. 어제 그런데 충남대 빼고는 지금 다 6년 전에 넘어온대요. 그런데 부산대가 아직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몇 명 뽑겠다고. 어쨌든 인원수는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찾기 어려웠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럼 이제 약대 수준이 얼만큼 될 거냐? 근데 의대 가실래요? 약대 가실래요? 물은 다 의대 가겠죠. 치의대하고 약대하고는요. 시대 약대. 시대. 한의대 약대. 한의대? 약대? 헷갈리시나요? 수의대 약대. 수의대. 그럼 약대가 4번째. 그쯤 되나요? 일단 여기 중앙대예요. 약학부가 교과전형 뽑는 최저학력이 4개 영역 합 5예요. 111, 2. 고대가 111,
아이고 1, 2, 1, 2, 아니, 4개 6이거든요, 의대가. 근데 중앙대 약대 4개 5래요. 근데 탄고는 물론 하나지만. 쉬울까요, 이게? 의대하고 같이 놨더라고요. 거의 중앙대 약대가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유명했던데 엄청 세게 해놓은 거예요. 약 거의 의대 취급해 놓은 거예요, 지금. 경성대, 부산에 있는 대학이잖아요. 경성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약대가 3개야 뭐예요? 1, 2, 2, 1, 1, 3. 경성대에서 이런 점수 나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인데. 3개야 보면 고려대 일반과 체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 그다음에 경북대, 국립대, 부산대학가 발표를 안 해가지고 경북대 보면 3개 등급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저기. 그다음에 제일 낮은 데 좀 찾아보니까 덕성여대.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서울에 있어요. 서울 가고 싶은데 점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보통 덕성여대에서 좀 여대 많이 쓰는데 거기도 조차도 3개 6이에요. 이게 나와야 지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나와 책이 나와 좀 떨어지겠지만 사정 안에 드는 거예요. 그 정도 약대 포지션이. 약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제 의학계열 전형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의대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뭐 수의대가나 한의대까지는 적어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학생들은 때로는 한의대 이런 것보다 그 약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고 분명히 준비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내신도 이 정도 되더라도 충분히 내신 성적은 높아야 되겠죠. 이 정도 만약에 경성대에서 이 정도를 요구한다면 경성대를 가는 게 아니고 약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성대 내신 가지고 넘사벽이겠죠. 안 되는 거죠. 1점대 초중반은 나와야 되겠죠. 최소한. 그 정도 나오지 않으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대 입학 등급 했는데 교대 입학 등급을 수신지 정신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저는 정시로 가라라고 하고 싶어요. 수시로 충분히 갈 수도 있겠지만 정시가 훨씬 제 기준에는 훨씬 쉬운 상황이고 교대를 가실 분들은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학생이 줄면 선생도 줄여야죠. 그럼 교대 갔지만 교사 임용고시 TO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건 충분히 그래도 누군가는 되겠죠.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데 부산교대 입학처에 다 있어요. 저희들도 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찾는다 보시면 제가 이제 해설을 해드릴게요. 부산교대가 수시에 최종 등록을 남자 160명, 여자 260명, 총 380명, 최종 수시전 다 이만큼을 했어요. 근데 정원내가 있고 뭐 정원내가 있는데 정원내만 제가 찾았는데 일반이라는 건 정시예요. 경쟁률 얼마? 1.76. 나중에 추가 합격 인원까지 보면 실제 경쟁 1.5도 안 돼요. 경쟁률도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수시는 교직 적성자, 지역 이제 2개인데 교직 적성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고 지역 인재는 의대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지역 인재 부산, 울산, 경남 아이들만 쓸 수 있어요. 복이 많다. 그래서 경쟁률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보면 미충원이 31명이나 돼요. 왜 이렇게 많을 거야? 합격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서울교대 갔든가 경인교대 갔든가 뭐 대구 아니면 뭐 대구교대 갔겠죠. 동시에 썼으니까. 교대 빠순이 빠돌이들은 교대만 6개 쓰니까 그래 간 거예요. 추가 합격을 한번 볼게요. 합하면 몇 명? 26명. 지금 교직 적성에 몇 명을 뽑아요? 104명 뽑잖아요. 31명이 안 왔죠. 거기다가 추가 합격이 26명 있었어요. 근데 면접 안 온 아이들 얼마예요 이게? 27에 50일 더하면 88. 에다가 126명 더하면 104명이잖아요. 그죠? 못 뽑은 이유는 간단하죠. 합격했는데 다 날아가는 건데 1단계만 통과했으면 100% 합격이죠. 면접이 2배수거든요. 1단계 통과하면 208명이잖아요. 그중에 추가 합격과 도망가는 합치면 104명이잖아요. 다 뽑힌 거예요. 1단계만 통과하면. 그럼 교대 갈 때 면접 학원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교수님한테 가서 욕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면접학원 어디 가야 되냐고 그래 수십만 원 쓰시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대에서는 도저히 선생님이 안 될 걸러내기서 면접을 계속 한다더라고요. 그 정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지역 인재도 보시면 89명 뽑잖아요. 근데 추가 합격이 38명. 그 다음에 요거 하면 42명 하면 80명이잖아요. 떨어진 애가 미충관도 있으니까 실제 떨어진 아이는 반자리잖아요.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과만 하면. 그렇게 수시해줘요. 그러니까 교대는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1단계 통과가 중요한 상황이죠. 그죠? 수시 때는 그런데 내신 성적이에요. 초등교사 성적 1.18부터 평균은 1.77, 남학생은 여학생 1.76, 지역인재 1.73, 1.50 이 정도권. 근데 제일 낮은 게 이거 보고 쓰시면 안 돼요. 3.56 어쩌다 한 명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닌 거고 보시면 이렇더라. 정시 모집 안 볼게요. 정시에는 수능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대는 내신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들어가는데 수능이 78.4, 학생과 77.6 반영돼요. 보통 1등급 떨어질 때마다 한 5점 정도 더 올라야 돼요. 내가 만약에 평균, 근데 교대 온 아이들 평균이 정시 때는 평균이 얼마나 남자 2.54, 여자 2.6이에요. 엄청 떨어져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2점, 뭐 이 정도 성적 받으려면 이 정도 나오겠죠. 일반적이면.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냐면 평균이 91.94면 이 정도 성적이면 2등급 낮게 2 해도 가는 거예요. 제일 밑에는 85.38이에요. 이 말은 3333이란 말이에요. 한국 보통 3. 여학생도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2323 하면 가는 거예요, 교대를. 부모님 정시대 교대 1111 아니에요. 그거 5, 6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2등급 4개 나오면 안정적으로 가요. 23, 23 해도 높은 등급이면 충분히 가는 상황이에요. 그죠? 4.03 받고 23, 23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4.03 이나이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뭐 거의 최고까지 와야 되겠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권에서 가는 거고, 요게 나왔다면 내신도 좀 좋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 정도만 돼도 가는 거예요. 수시 때 1.676 쉽지 않은 내신이지만 그거대로 뗀다는 보장도 없지만 근데 정시 때는 이렇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1.76 나오려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머니? 1, 2 나오면 1.5잖아요. 그럼 1.76 나오면 1, 2. 1, 2, 1, 2, 1, 2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신도 아니에요. 교대, 옛날 교대 생각하면. 그런 거 저런 거 하면 내신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만 가는 거는 아니다. 충분히 준비한 아이가 교대는 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혹시 뭐 추가 질문 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 고2 같은 경우 네. 수학이 선택형 수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능을 볼 때 그 보정 기준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학풍은 조금 어렵게 내고 뭐 수화나 아니면은 미적은 좀 쉽게 낸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받았었죠. 아니요. 아니죠. 시험은 똑같이 내는데 쉬울지 어려울지는 아무도 모르죠. 친애들만 아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다 학통으로 다 몰리지 않아요? 확통 치면 이과로 못 가잖아요. 지금은 통합이라고 말씀하셨죠. 통합인데 주요 부산대 이상의 대학에서 자연계열을 갈 때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없어요. 최저가 있는 데는. 질문이 있는데요.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공 특학생 또 분자잖아요. 네. 그러보면 저희 같은 경우 학교별로 선택 과목을 갖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인원이 없으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과 같은 이과형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학생이 없어서 못하는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는 이제 공부라든지 그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과목을 다 알아가지고 애들이 이과형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성향에 따라서 수학 과목을 제대로 못 듣는데 이런 학생을 놓고 가고 학교에는 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들을 수 있게 조치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과에서 기하를 꼭 해야 된다고 하죠? 서울의 상위권 학교는 기하를 안 하면 떨어진다던가요? 없어요, 어머니. 기하보다 미적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 네. 기본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하는 아예 그냥 깔지 않는 학교가 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준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들었다고 그게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데는 전혀 동의를 못 하겠는데, 얼마나 잘했는가도 중요하고, 기하가 안 깔렸으면 다른 수학이 깔리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 기하 안 하면 우리 과에 올 때 불리합니다 하는 과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어요. 공대 갈 때 미적하고 기하도 한다면 뭐 좋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미적이고 기하 안 했으니까 못 온다고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예. 기하가 아니라 과에서 학생하고 미적까지 듣는 학교가 있는 거 하면 미적만 듣는 학교가 있는데 그때는 크게를 아니요,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리가 필요한 데서 물리를 안 들으면 저는 조금 분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대 갈 아이가 뭐 지구과학과 뭐 물리만 들고 생명을 좀 일부러 뺐다. 좀 문제 있겠지만 그 학교에서 안 했다. 뭐 아예 개선 안 됐다면 또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근데 기계공학과에서 갈 거다. 나는 기계공학과를 꼭 가기 1학년 때 어린이날 준비를 막 이렇게 동아리 다 했다. 근데 물리원은 정작 안 들었다. 그럼 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수학을 특정하게 안 했다. 이래서 그게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통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근데 수능에서 최저 걸리는 데가 미적이나 기하를 요구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기하를 수능에 선택할 아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미적이지 않을까 싶고, 기하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 경제 수학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용 수학이 중요하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걸 들은 것만으로 엄청나게 잘했다 말했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학교에서 수학을 2과목 다 깔았다면 과학이 부족했던가 한 개 더 줄어들 어떤 과목이 줄어야 되잖아요. 아까 수업 편제는 34시간 중에 수업은 30시간, 교과는. 그다음에 그 자동 봉지 4시간이라 했잖아요. 수학을 한 개 더 했다면 딴 걸 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어떤 과목을 해서 그것 때문에 대학을 간다 안 간다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작게 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수학은 아니고 아까 말씀 계속 이제 물리를 하는 게 하도 물리를 애들이 안 할라 해서. 실제로 부산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물리 선택이 안 된 학교가 제법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이해는 안 됐지만 그 아이들이 교과로 갈 건데요. 논술로 갈 건데요. 수능으로 갈 건데 하면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합리 선택을 다 해버리면 그 학교는 개설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리원 듣기 위해서 사직동에 있는 아이가 사학구까지 간 상황을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찾아들어서 들은 거죠. 자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럴 수 있다면 얘는 오히려 평가를 더 잘 받을 수도 있겠죠. 더 그걸 듣기 위해서 멀리까지 왔으니까.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기하를 안 들었기 때문에 불리하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하를 꼭 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대학들이 없어요. 학과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근데 물리는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의대에서 생명과학 안 듣고 화학 들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생물도 화학도 중요할 수도 있죠. 나는 뭐 실험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거 했다.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문제가 없겠죠. 좋다면 다 들었는 것도 더 좋겠어요. 네. 네. 응. 강호 그 영역에 기상 경력 몇 개가 있는데 선택을 할 때 특이한 부분을 읽어줘야 되는지 학교가 하는 그쪽 방향이 네.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어차피 성적을 올린다는 건 학종이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는 보완제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강점으로 쓸 수도 있을 건데 그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성적을 이렇게 상을 5개 받았어요. 근데 1개밖에 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게 할 수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계를 올리는 거에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공정성이 요새 강조되는 사회라면 아마 원서 쓸 때 5개를 아마 정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학마다 다 똑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결정이 정확하게 안 나서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럴 상황이고, 약한 과목이 안 약하다고 드러낼지 강한 과목을 더 강하다고 할지는 우리 아이, 우리 어머니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문제고, 뭐 만약에 내신성 조금 약한 걸 세특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또 그걸로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수상이 또 엄청나게 절대적이었다면 상을 안 빼지 않았을까요? 싶기도 하고요. 이제 상 없는 학교들도 많아요. 학교에서 아시겠지만 수상을 주면 참가한 학생이 20%밖에 못 주잖아요. 그럼 80% 학생한테는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딴 데 못 쓰니까. 그럼 80%가 들러리가 자꾸 되니까, 그리고 하나밖에 못 주는데 상을 많이 줄 땐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어떤 학교들은 상을 아예 없애고 그냥 축제 형식으로, 토론회 형식으로 무슨 축제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거를 참관에 전부 다 써주는 거예요. 수상을 아예 안 주고. 그럼 그 아이는 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이 학교는 아 원래 상이 없구나 이래버릴 수도,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블라인드라서 또 어떻게 판단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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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만약 사정관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과고냐, 외고냐, 일반계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느 과고냐, 어느 외고냐는 모르는데, 모르죠, 그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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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대 입장에 있는 부모님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외고는 더 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 자체를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그 학교를 평가하는 거면 연좌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을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고, 제가 아까 학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일부러 찾으려는 게 아니고 과목 같은 거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고 같으면 고급물리, 심화물리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문 과목이라는 표시가 되고요.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 전문 과목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특성화고도 알 수 있고. 근데 자사고, 일반고는 구분이 안 돼요. 자사고도 일반 과목이고, 일반계도 일반 과목이고, 당연히 뭐 어머니께서 하는 우수한 학교나 조금 떨어진 학교나 다 똑같은 일반계예요.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부산 지역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한 수명쯤 쓰는 학교가 있다. 그럼 보다 보면 사정을 알 수는 있겠죠. 대충 어디쯤인가, 감적으로. 근데 그걸 정확하게 이게 어느 학교다 찝어낼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찝어냈다고 해도 그걸 평가에 반영할 때 이 학교는 만약에 좀 공부 잘하는 해운대고니까 점수를 잘 줘야지, 이러면 당연히 걸리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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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020 학년도께 나와 있고, 좀 더 그걸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전형경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뽑는다. 음.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런 대학들이 좀 있죠. 부산 지역 대학은 주로 그렇죠. 근데 서울 쪽 대학 아까 보셨지만 전과목이에요. 주요 대학은. 그럼 그건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이 전 과목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고대, 연대, 성대 이런 데는 전 과목이었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을 사실 다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주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들은 조금 다 보는 경우고 부산대 같으면 국영수과 홍사 보고 어디더라? 특이한 대학이 인제대든가? 인제대는 영어를 안 보고요. 국어하고 수학 다 보고 과학은 2과목만 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마다 그거는 워낙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습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 보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